무서움 뒤에 찾아온 감동, 가족을 지켜낸 영혼의 이야기. 여보, 이 집 어때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방도 넓고 확실히 우리 예산에 맞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안경을 벗고 다시 써보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갓 태어난 딸 서연이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지내기엔 너무 힘들었다. 서연이가 밤새 울어대면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고 기저귀와 분유값으로 생활비는 빠듯했다. 그래서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은 그들에게 꿈같은 기회였다. 일단 가서 보기라도 해요. 뭔가 이상하면 그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이틀 후 가족은 짐을 가득 실은 작은 트럭과 함께 새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와, 정말 넓다. 서연아,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겠네. 수진이 아기를 안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삿짐을 나르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1층에 놓아둔 서연이의 장난감이 2층 계단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여보, 이 장난감 누가 여기 가져다 놨어요? 내가 갖다 놨나? 기억이 안 나네. 첫날 밤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와 다른 뭔가 무서워하는 듯한 울음이었다. 수진이 서둘러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서연이는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우리 공주? 하지만 아기는 마치 천장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는 듯 계속 그 방향만 바라봤다. 또각또각또각. 새벽 3시 위층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여보, 들려요? 위에서 걷는 소리. 우리가 맨 꼭대기층인데 뭔 소리? 민수가 조심스레 3층으로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얇은 먼지 위에 찍혀 있었다. 둘째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발걸음 소리뿐만 아니라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이가 웃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묘하게 서늘했다. 서연이는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울어댔고 이상하게도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모두 피하려 했다. 여보, 이 집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도 계속 무서워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새 환경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셋째 날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 서연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방에서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잠들었는데? 수진이 방으로 가보니 서연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는 서연이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의 모빌이 저절로 돌기 시작했다. 바람도 없는데 말이다.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민수를 불렀다. 여보, 빨리 와요. 민수가 달려와 보니 모빌은 이미 멈춰 있었다. 뭐야? 뭔 일이야? 모빌이 저절로 돌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않고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니 먼지가 쌓인 방 한켠에 작은 아이의 옷가지들이 있었다. 이게 뭐지? 옷들을 살펴보니 꽤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가슴 부분에 지우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지우. 민수가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옆집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온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 아이고 또 이사 오셨구나. 젊은 부부분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에 3년 전에 살던 가족이 있었어요. 부부하고 7살짜리 아들 지우. 그런데 집에 화재가 났었어요. 부모님은 1층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지우는 3층에서. 안타깝게도 지우만.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집값이 그 이후로 누가 들어와도 오래 못 살아요. 다들 무서워서 나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지우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수진은 서연이를 꼭 안고 벌벌 떨었다. 그럼 우리도 나가야 해요. 서연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잖아. 이사 비용도 다 떨어졌고. 그날 밤 또다시 3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와 2층으로 그리고 1층까지 내려왔다. 민수와 수진은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거실 앞에서 멈췄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아줌마, 저 혼자예요. 아빠 엄마가 없어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웠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야? 네, 저 지우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는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야. 나는 민수 아저씨고 이분은 수진 아줌마야. 그리고 작은 아기도 있어. 아기요? 진짜요? 저도 동생 갖고 싶었는데 아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니? 잘 안 보여요. 뿌옇게만. 그때 갑자기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기가 울어요. 아기 왜 울어요? 수진이 서둘러 서연이를 달래려 했지만 이상하게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배고픈가? 기저귀인가? 아기가 무서워해요. 나 때문에. 뭐라고? 아기들은 저희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요. 엄마 아빠가 그리워요. 민수와 수진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무섭기도 했지만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3년이나 외롭게 지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지우야, 너 혼자서 지금까지 여기 있었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저는 그냥 친구가 갖고 싶었는데 지우야,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내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야. 우리가 너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정말이요?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응,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우는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장난감을 움직이거나 문을 살짝 열어놓는 정도였다. 그런데 점점 더 적극적이 되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뒤돌아보면 마른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보면 자신의 구두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우가 도와주는 건가? 고마워, 지우야. 그러면 어디선가 기뻐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는 지우를 무서워했다. 지우가 나타나면 계속 울어댔다. 그래서 지우는 서연이가 잠들어 있을 때만 나타났다. 아기가 저를 싫어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서연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우가 나타났다. 아줌마 아기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야. 김서연. 서연이. 예뻐요. 저도 동생 갖고 싶었는데 지우야, 너도 누나나 형이 있었니? 아니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지우의 시선에서 순수한 그리움을 느꼈다. 지우야,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까? 정말이요? 진짜로요? 그럼 저도 서연이 오빠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우는 자신을 서연이의 오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우는 이유를 알려주려 했고 위험한 것들을 멀리 치워놓았다. 서연이의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는 지우를 무서워했다. 서연아 오빠가 무서우니? 오빠는 나쁜 오빠가 아닌데. 그러면 서연이는 더 크게 울었다. 지우는 점점 더 슬퍼졌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큰일이 벌어졌다. 1층에서 자던 민수와 수진이 갑자기 연기 냄새에 잠이 깼다. 연기 냄새가 나는데?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부엌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불이야. 서연이. 서연이. 두 사람은 서둘러 서연이 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서연이가 없었다.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이가 어디 있어? 공황 상태에 빠진 수진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때 3층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아줌마,
서연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뭐? 민수가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연기가 올라와 숨을 쉬기 힘들었지만 3층 맨 끝방에서 서연이를 발견했다. 서연이는 이상하게도 전혀 울지 않고 있었다. 지우야. 지우가 서연이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네. 아래층에 불이 났어요. 서연이가 위험했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안고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이미 계단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안 돼. 못 내려가겠어. 아저씨 창문으로. 창문 쪽으로 가세요. 민수가 창문을 보니 3층이라 너무 높았다. 뛰어내릴 수가 없어. 아저씨 저를 믿으세요. 갑자기 창문 밖에 큰 느티나무 가지가 창문 쪽으로 휘어졌다. 바람도 없는데 말이다. 나무가. 빨리 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이를 꼭 안고 나무가지로 조심스럽게 옮겨 탔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무가지가 천천히 땅 쪽으로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것처럼. 민수는 무사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3층 창문에서 뿌연 형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마워, 지우야.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껐지만 집은 반쯤 타버렸다. 수지는 서연이를 꼭 안고 울었다. 다행히 서연이가 무사해서. 그런데 이상한 건 서연이가 전혀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란에 깜짝 놀라 울어댔을 텐데 오히려 조용히 웃고 있었다. 지우 오빠가 구해줬구나. 그날 밤 임시로 여관에서 지내던 가족에게 지우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더 선명하고 더 따뜻했다. 아저씨,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우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서연이를 지켜야 했어요. 제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지우야, 서연이가 너를 무서워하지 않네? 실제로 서연이는 지우의 목소리에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보는 듯 공중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화재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서연이도 이제 저를 오빠로 인정해주는 것 같고요. 정말 좋아요. 드디어 서연이하고 친구가 됐어요. 서연이가 마치 누군가와 놀듯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며칠 후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고민에 빠졌다. 지우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지우에게 얘기했다. 지우야, 우리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알고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라고? 서연이가 제 동생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줬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 괜찮아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어디? 엄마 아빠한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가족이 뭔지 알았으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야.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오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늦게 3층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 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어른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지우야, 우리 아들.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사라졌다. 그 후로 집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사 가는 날 서연이는 계속 3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지우 오빠.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의 머리를 살짝 쓸어주었다. 마치 누군가 토닥이는 것처럼. 새 집에 정착한 후 가족은 매년 그 집 앞 느티나무 아래에 꽃을 두고 갔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지? 그러면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서연이는 자라면서 종종 말했다. 오빠가 지켜주고 있어요. 누가 오빠야? 하늘에 있는 오빠요. 나를 구해준 오빠요. 몇 년 후 그 집터에는 작은 공원이 들어섰다. 가운데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벤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 용감한 지우를 기리며 가족의 사랑은 생과 사를 넘어선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자란 서연이는 가끔 그 벤치에 앉아 지우를 생각했다. 무서웠던 기억은 이제 따뜻한 감동으로 남았다. 7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새로운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순수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서연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는 종종 공중을 보며 웃었다. 누구 봐? 지우 삼촌이요. 가족의 사랑은 정말로 생과 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지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었다. 무서움 뒤에 찾아온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다.